무대위로 출연해 만들어가는 소셜 라이브 방송입니다. 내가 이재명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내줄 대한민국의 모든 이재명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출연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모두 출연 의사를 밝혀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뽑아서 여기 나오실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 이재명 TV 출연합니다라는 메일 제목으로 하셔가지고 그 이름, 연락처, 그리고 간단한 자기 소개와 출연하고 싶은 이유, 또 후보님을 지지하는 이유, 이런 몇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이제 이재명 TV에 출연하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 판넬이 없는데, 그 이메일 주소는요, jaemyunglee@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지난번에 전환법 소개해 주셨던 청년분도요, 출연 신청하셔가지고 될 줄 모르고 출연 신청하셨는데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댓글들 올라오는 것 중에 현장 투표하고 오셨다고. 가장 중요한 현장 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6시까지죠? 네, 오늘 6시까지. 6시까지 전국의 어떤 곳에 가서든 신분증 지참해서 신분증 지참해서 투표소로 가셔서 6시까지 또 여러분들의 많은 현장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자기가 사는 곳에서만 투표가 가능한 건가요? 전국 어디든. 전국 어디든요? 어디 가서도 내가 신분증만 있으면 맞습니다. 투표할 수 있다. 그렇군요. 6시까지. 네, 신분증만 있으시면 뭐 지금 어디 계시든지 상관없이 투표하실 수 있겠네요. 네네. 요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22일 현장 투표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단 하루 동안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6시까지 투표하시고요. 혹시 권리당원이신 분들은요, 오늘 현장 투표 하셔도 되고, 혹시 못하실 경우에는 권역별로 진행되는 ARS 투표, 그때까지 기다리셔서 ARS 투표로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들어주셨는데요. 특별 게스트 분이 오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게스트 분은 누구시냐면요. KTX 여승무원 그 김승아 그 노조 지부장님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좀 늦게 했네요. 한참 기다렸습니다. 네. 저는 2004년에 KTX 개통했을 때 1기 승무원으로 일하다가 2006년에 파업을 하면서 해고가 돼서 지금까지 열심히 투쟁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아직까지 투쟁하고 있는 승무원 김승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뭐 그래도 저희가 첫 질문을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공식 질문이죠. 네네.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또 오게 됐죠. 네네. 혹시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네. 잘은 사실 처음엔 잘 몰랐는데요. 이제 저희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러면서 저도 이재명 후보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분의 매력에 좀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발언하시는 거나 생각하시는 거나 굉장히 확고하시고 명확하시고 그런 부분이 좀 신뢰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생각해도 공약 이행률 96%.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이게 또 편말도 있었죠? 얼마 전에 그 공약 이행률 지금, 치웠네요. 지금 없지만, 96% 하신 그 공약들에 대해서는 다 지켜주시고 계시고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KTX 여승무원 김승아 노조 지부장님과 나눌 이야기는요, 앞에 또 말씀을 해주셨듯이 2006년 3월 1일 파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지난 10일 4,000일이 또 지났다고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으며 또 현재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궁금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잠깐 광고 듣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많죠?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광고이기 때문에 도와드리겠습니다. 금방 제가 광고를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모인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재명 후원회로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1,000원부터 판넬?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1,000원부터 1,000만원까지 후원 가능하며 10만원까지는 연말 정산 시 전액 환급되니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www.위ijm.com 이재명.com에서 접수 후에 안내받은 계좌로 네, 입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해요. 네, 함께해요. 네, 오늘 그리고 김승아 그 열차 승무 지부장님께서도 네. 그 이재명 후보 공동 후원회장으로 또 계신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군산 이 질문이 하나 올라왔네요. 네네. 네, 군산은 어디에서 투표를 하냐고 질문이 올라왔는데 여기를 답변을 드릴게요.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주소를 불러드리면 군산시 축동로 132 서흥남동 763-2 네, 다시 한 번 더 주소를 드릴까요? 네, 답변이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 네, 서흥남동 763-2 이쪽으로 가셔서 투표를 하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죠. 예, 오늘 게스트 분인 김승아 KTX 열차 승무 지부장님과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아까 소개를 또 해주셨는데 지난 2월 10일 날 네. 그 KTX 여승원 파업하신 지 4,000일이 되셨다고. 예, 네. 참 힘든 기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먼저 좀 심정이 어떤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는데요. 한 일주일, 한 달이면 끝나겠지 했던 그 투쟁이 이렇게까지 길어져서 참 되게 안타깝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좀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그 KTX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것이 저희가 옳고 저들이 잘못했다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로 질 수가 없는 싸움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제까지 뭔가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지속을 해왔었는데 세상이 시간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또 더 사회적으로 힘든 분들이 점점 더 생겨나고 그래서 좀 4,000일을 맞아서 좀 많이 힘든 것도 있었고 되게 안타까운 것도 많았고 좀 그랬습니다. 그 숫자를 센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이만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옳은 것이 끝까지 이렇게 정의가 이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그렇게까지 싸웠는데 결국에 쟤네들 뭐 흐지부지 다 뿔뿔이 흩어졌다 이런 결과로 남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사실 지금 말이 4,000일이지 네. 10년이 넘는 기간이에요. 실제로는 그 횟수로 따지면 1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이 파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요. 네. 간단하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저희가 2004년에 채용될 당시에 홍익회라는 자회사에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KTX 승무원을 모집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했던 건데 그때 저희가 무슨 자회사 뭐 비정규직이니 이런 거에 대한 사실 개념이 잘 없던 때였어요. 저희가 다 사회 초년생이었고 그런데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뭔가 홍익회란 이름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냐. 그래서 저희가 연수를 받던 철도청이었거든요. 철도청 분들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이게 뭐냐. 왜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뭐 지시를 받고 뭔가 그래야 되냐 했더니 지금은 철도청이기 때문에 공무원 기호가 없다. 그런데 1년 뒤 2005년에는 철도공사가 될 것이다. 그때 되면은 너희들이 정규직으로 이제 제대로 철도공사에 직용으로 채용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저희는 들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철도청이었잖아요. 정부가 저희한테 거짓말을 하리라고 사실 상상도 못했던 거죠. 물론 계약서상에 저희가 그렇게 뭐 써 있는 걸 본 적은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만나는 철도청 분들은 모두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앞으로 철도청에서 철도공사가 되면은 뭐 너네가 이런 자격증을 따면 나중에 철도공사 직원이 됐을 때 인센티브 이렇게 잘 받을 수 있어. 뭐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격증도 따고요. 열심히 공부도 했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점점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환경들은 열악해져 가고요. 당시 그러니까 철도청이지만 지금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그렇죠. 네, 그 말씀하시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직원을 뽑는다고 해서 이제 가셨던 건데
약간 직원이 아닌 것처럼 보였고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으셨다. 네, 네. 예. 저희는 어쨌든 KTX 승무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 간 거였지 비정규직 뭐 자회사 직원이 되기 위해서 그걸 했던 거 아니고 KTX 승무원이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그 길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당시 또 대대적으로 또 홍보를 했었다고 해요. 그렇죠. 뭐, 네, 지상의 스튜어디스 하면서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KTX 승무원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러워하셨어요. 되게 좋은 직업 갖게 됐다. 그리고 그때 사실 그 KTX 승무원,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런 다른 회사와 전형이 동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KTX 승무원 합격자 발표가 제일 먼저 났어요. 그래서, 좀, 만약에 KTX 승무원을 선택해서 연수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회사 면접은 못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그때도 저희 부모님께서도 민간 기업과 공기업 철도청이랑은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 당연히 KTX 승무원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KTX 승무원을 선택하고 마지막 그 다른 대한항공이나 이런 면접을 포기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지금도 뭐 공기업이라 그러면 최고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KTX 이제 일할 때 사람들이 물어봐서 월급 얼마 받아요? 되게 많이 받으시겠어요? 되게 좋으시겠어요? 막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실상 들어가 보니까 너무 아닌 거죠. 그래서 좀 어떻게 말도 못하고 좀 끙끙 앓았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실질적인 정규직도 아니었고 여러 그렇죠. 가지. 네. 또 그 후에 보니까 2008년도에 보니까 승무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하게 되셨어요. 네. 그 이유가 뭔가요? 그게 2006년부터 저희가 파업을 하게 됐고 이런 간접 고용된 상태로는 KTX 안전을 제대로 담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철도공사에서 말하는 게 KTX 승무원들을 자회사 외주 위탁한 것은 이 사람들은 안전 담당이 아니고 서비스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업무만을 외주 위탁한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승무원이 열차 안에서 안전을 담당하지 않으면 도대체 왜 필요가 있을까요? 네, 열차 안에서 만약에 뭐 아프신 분이 혹시 발생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면 열차 안에서 열차 팀장님이 계시고 저희 승무원 내부 모두 다 무전기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무전기를 가지고 모든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운전하시는 기장님한테 바로 연락을 드리고 또 다음 역에도 연락을 드려서 뭐 구급차를 준비해 달라든지 뭐 그리고 전체 총괄하는 그 관제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지금 열차에 문제가 생겼다 뭐 이렇게 이거를 뭐 열차 간격 조정을 해주십사 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협업을 통해서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승무원만 따로 자회사. 얘네들은 이제 같이 일하지 않는 존재.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안전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모든 문제가 사실 한 명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철도 일이라는 것이 다 이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를 KTX 승무원 자체를 철도공사에 직고용을 해야 된다.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하는 건데 그것을 철도공사가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업을 하게 된 거였고요. 저희를 지금 자회사 소속이었던 그 홍익회라는 회사 자체도 좀 저희 승무원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도 있었고 그 저희가 자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착취하는 금액이 점점 늘어났어요. 왜 저희가 1년 뒤에 2기 승무원을 뽑았는데 네. 1기 승무원들이 1년에 그 경력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러면 경력에 따라서 이제 월급이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1기 승무원 월급은 동결한 채 2기 승무원들 월급을 깎았어요. 어머.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되게 주먹구구식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철도공사에서는 승무원들한테 지급하라고 뭐 유니폼비, 가방, 락커비를 다 거기에 그 돈에 집어 넣어서 이제 홍익회한테 지급을 했는데 홍익회에서는 그것을 승무원 개인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착복을 하고. 뭐 인센티브 주는 것도 중간에서 아예 커트해서 자기네들 착복하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근본적으로는 사실 자회사 소속으로서는 안전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제일 컸죠. 그렇게 열심히 2006년부터 파업을 네. 하면서 이렇게 싸웠는데 열심히 정말 많이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 현재는 나온 상황인데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1심이랑 2심에서는 법원이 코레일한테 이제 불법 파견했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인정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법원을 한번 믿어보자라고 네.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네. 1심과 2심에서는 맞다.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을 고용하고 사용자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그랬는데 대법원에서 갑자기 2015년 2월 26일 날 갑자기 패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판결문을 봐도 되게 내용이 별로 없는 게 그냥 어떤 근거를 대고 어떤 증거를 대도 그냥 부족하다. 그냥 그렇게까지 볼 수 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결론을 딱 내버리는 거죠. 저희로서는 이거는 저희를 패소시키기 위해서 짜맞추기식으로 판결문을 만든 거다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는 승무원분들이 이기셨었어요. 근데 네. 대법원에서 갑자기 또 뒤집힌 네. 거예요. 마지막 판결로서 이제 법적인 판결이 네. 이제 대법원인 건데. 되게 당황스러운 게 저희가 다른 노동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증거가 많아요. 철도공사에서 채용도 했고요. 철도공사에서 교육도 시켰고 철도공사에서 어떻게 일하라는 지침도 있었고 징계도 있었고 모든 것이 지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패소를 하는 원인으로 잡은 게 철도 그 유통에서 그 홍익회라는 회사에서 사무실이 따로 있었고 유니폼을 지급했고 가방을 지급했고 막 이런 서류상의 그런 문건만 가지고 얘네 독자적으로 홍익회에서 운영한 거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기 승무원의 월급을 깎는 식으로 철도공사가 얘네들이 월급을 얼만큼 줘야 된다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적게 준 것이 차이가 있게 준 거다. 얘네들 독자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한 거다라는 그런 증거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코레일에서도 보면은 겉으로만 제가 우리의 승무원이다, 막 우리가 그렇죠. 이만큼 하고 그렇죠. 있다라고만 그렇죠. 보여주기식만 했던 거고 속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그렇죠. 홍익회라는 자회사의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네. 불안적인 네. 신분으로 그렇게 하셨던 거고. 네, 결국은 그냥 네. 그렇게 홍보하는데 이용했고 또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여성 뭐 20대 젊을 때 예쁘게 있는 그런 여성들을 그냥 꽃으로 잠깐 이용하고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네, 저희가 지금 이재명 TV 시청을 하시고 계시고요. 네, 워낙 이 오늘 사안과 그리고 또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지 이야기가 무겁다 보니까 저도 같이 이제 마음이 무거운 것 같은데 네, 벌써 20분이 흘러가고 있네요. 네. 광고 한번 할까요? 네, 저희가 한번 그래도 좀 네, 이거 왜냐면 너무 쉬어가는 무거워서. 의미에서 네, 알겠습니다. 광고를 한번 광고로 하고. 노래 네. 이게 또 피디님께서 노래를 부르라고 노래가 들어 왔는데 저희가 이재명송 아마 한번. 그동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네. 이 비행기에다가 저희가 가사를 개사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 굉장히 화음도 잘 맞습니다. 네. 네. 알아서 자체 화음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2번 할 건데 한 번 같이 해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신호 주시면 네. 바로 또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대통령은 이재명, 적폐청산 이재명, 우리들은 이재명, 이재명 좋아. 한 번 더 하네요. 대통령은 이재명, 적폐청산 이재명, 우리들은 이재명, 이재명 좋아. 이재명 화이팅! 화이팅! 어우, 네. 오늘은 더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네네네. 사실- 지부장님도 잘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 터질 것 같은데? 집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도 네. 노래 부르는 부분 나오면 돌려요. 앞으로 당겨요. 제가 저의 모습을 잘 못 보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잠깐 여기 질문이 몇 가지 나와서요. 네. 네네. ARS로 신청한 사람은 ARS로만 투표가 가능하죠. 네, 맞죠. 이게 현장 예. 투표는 신청하신 분들만 네, 현장 맞습니다.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ARS는 이제 전화가 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질문도 왔네요. 오늘 몇 시까지 현장 투표하나요? 오늘 6시까지. 6시. 네, 6시까지 하기 때문에 현재 시간 2시 20분, 한 4시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빨리 가셔서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지금 오늘 또 현장 투표 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이제 가셔서 하시면 되고요. 이제 네. ARS 투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권역별로 날짜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시는 지역의 권역에 따라서 그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요. 날짜가 다르게 아마 전화가 올 거예요. 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호남권에는 이번 주 25일, 26일 토요일, 일요일 날 ARS 전화가 올 겁니다. 그럼 네. 그때 받으셔서 이제 ARS 투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충청권에는 27일, 28일 월화 양일간 그 ARS 전화가 올 예정이고요. 영남권에서는 29일, 30일
수목입니다. 양일간 또 전화가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강원, 제주에서는 3월 31일 금요일부터 4월 1일 토요일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5번에 걸쳐서 네. 전화가 온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받으시면은 투표를 하실 수 있고요. 네. 혹시라도 못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걸려온 전화 번호로 다시 거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 거는 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또 받는 투표, 거는 투표 날짜가 다르게 돼 있는데, 예, 이게 하루만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건지 좀.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네, 다시 체크를 확인을 해서 좀 바로 해주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 네, 거고요. 네. 또 하나 전화 투표로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끝까지 듣고 나서 끝까지 듣고 네. 나서 1번만 듣고 나서 끊으면 안 되고요. 1번, 2번, 3번, 4번까지 다 듣고 나서 전화를 끊어야지 그게 유효표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재명 후보님이 이제 경선 번호 1번을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뭐 누구 뽑으시겠습니까 했을 때 1번 뭐 이재명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내가 1번 누르고 바로 끊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끊으시면 무효가 된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모든 전화를 다 받으시고 안내해서 완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네. 끊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네. 저희가 그 앞에 내용은 저희가 체크가 되는 대로 바로 네.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TV 시청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 현재 김승아 KTX 열차 승무 지부장님 모시고요. 불법 도급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법원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저희가. 근데 아까 또 1심과 2심에서는 또 승무원이 이겼었기 때문에 네. 또 4년 1심에 대한 그 결과로 인해서 그동안 못 받으셨던 또 임금을 받으셨었던 게 있으셨대요. 네. 그게 1심 때, KTX 승무원이 철도공사가 직원이 맞다. 그러니까 KTX가, 승무원을 사용한 것이 맞다라는 사용자성이 인정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복직이 되는 날까지 이제 이 사람들한테 임금을 지급하라라는 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월급을 이제 다달이 받았는데, 그거 저희가 한 4년 정도 받았어요. 네. 그것이. 그런데, 다 이제 대법원에서 이것이 판결이 뒤집히면서 이 총 4년 동안 받은 금액이 8,640만 원이었어요. 그 돈이 전부 다 부당이득이 돼버려서 그것을 전부 철도공사에다가 반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요? 코레일에? 네. 그래서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철도공사가 저희한테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서 네. 이제 반환해라라고 지금 계속 통보가 오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처음에는 판결 난 이후에 바로 온 게 아니라 네. 작년 그 4월 13일 총선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날 딱 그 총선 전까지는 혹시나 얘네들이 뭔가 시끄럽게 할까봐 아무 일도 안 하다가 13일 날 딱 저희한테 내용 증명이 왔어요. 그때부터 5% 이자를 붙인다. 그리고 올해 1월 딱 1월 1일 그때 또 철도공사가 저희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 1월 소송을 1일부터. 걸었다고요? 네. 소송을 걸어서 이게 반환 지급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네. 이제 서류를 받았는데 지급 명령서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15%의 이자를 물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8,640만 원에 15%에서 한 달에 지금 108만 원씩 이자가 붙고 있고요. 1인당. 네. 그래서 올해 이번 달 지금 1억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코레일이 그러니까 그 KTX 그 승무원들을 상대로 법원에 부당 이득금 반환 명령이라는 걸 청구를 했대요. 네. 그래서 사실 1심의 그 결과로 인해서 4년 동안에 그 못 받으셨던 임금을 받으셨던 건데 이게 정당한 임금을 받으셨던 건데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그 받으셨던 8,600만 원이 되는 돈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네. 거기에 이자까지 상황인 거예요. 붙여서 예, 네. 이자도 뭐 연이율 지금 뭐 네. 15%라고 말씀하시네요. 15%면 네, 그냥 네. 그런 사채죠. 네, 사채 고리 대금업자가 네. 어디 있나요? 네. 되게 안타까운 거는 사실 그 대법원 판결 때문에 그 빚이 8,640만 원, 1억 원 가까운 빚이 생긴 것 때문에 심적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에 저희 조합원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분이 결국 그렇게 하는 것도 아무 의미 없이 그 빚이 남편분한테 상속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도 똑같이 지금 똑같은 상황에 지금 처해 계셨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이제 3살짜리 딸아이를 두고 가셨는데 이제 그 아이한테 저희는 이런 아무것도 변하지 못한 상황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고 저희가 생각하기엔 정말 우린 정당했고 옳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새아이는 이렇다라는 것을 그 아이한테 정말 제대로 된 엄마가 좋은 일을 했다라는 것을 전달해주기 위해서라도 좀 열심히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 네. 싸우셨는데 진짜 정말 안타까운 마음 좀 금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네. 지금 이제 또 중간에 이제 이런 댓글도 하나 올라왔네요. 최종수님께서 10년 넘게 싸우시는데도 웃으시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꼭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다고 또 응원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물론 항상 그렇게 억울하고 슬프고 울분에 차 있고 그렇게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럼요. 저희도 맞아요. 좀 네. 잊어버리고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고 좀 그렇게 살아야지 또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살 수 있고요. 또 요즘에 그래도 촛불이 일었잖아요. 박근혜가 탄핵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희망을 저희도 갖고 있고 열심히 하려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그래도 네, 진짜 이거 보시는 분들이 다 응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왜냐면 이게 정말 뭐 어떤 이야기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네. 지금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참 이게 네.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되고 어디서부터 이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법이 참 약자들의 편이 아니라 네. 정말 강자들의 편이라는 게 정말 제일 안타까운 그러게 부분인 것 사실 같아요. 1심, 2심 네. 저희가 승소했을 때만 해도 네. 판사님 네. 판결하실 때 막 호강이 미치고 너무 멋있어 보였는데 네. 그 하루아침에 진짜 대법원 판결 이후에 그렇게 그런 패소 판결이 났을 때 이게 진짜 사실인가 정말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되게 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한 33분이 같이 네. 싸우시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네. 이랬던 건 또 아니라고. 네, 그게 그래서요. 네. 처음에 같이 파업을 시작했던 건 350명 정도 350명. 네, 시작하셨어요. 있었는데 이제 해고가 된 친구들은 이제 250명 정도 그렇게 되고 마지막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한 100명으로 줄었다가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소송을 걸 때는 34명이 남았었어요. 아무래도 너무 긴 기간이다 네, 보니까. 네. 사실 얼마 전에 기사를 읽었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대생들이 시위에 좀 새 장을 열었잖아요. 아, 네. 그런데 정작 86일간의 그 시위를 통해서 이대생들은 트라우마가 생겨서 뭐 공황장애, 뭐 불안장애, 뭐 수면장애들로 인해서 정작 본인들은 그 다시 만난 세계라는 그 노래를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에 저희가 투쟁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도 10년 전에 처음 이제 이철 사장을 만나겠다고 코레일 서울본부를 찾아갔었는데 네. 저희는 사장님은 못 만나고 저희들을 둘러싼 건 빽빽하게 뭐 방패와 그 마스크를 쓴 전투 경찰들이 저희를 맞아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찢기고 뜯기고 막 끌려 나가고 그러면서 처음 그 방패를 든 그 경찰을 봤을 때 그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무서우셨을 상상할 거예요. 수가 네. 없는데 그런데 그 마음을 진정할 새도 없이 저희는 계속 다른 투쟁 여러 가지 투쟁을 정말 이렇게 이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못 견딘 친구들은 일찍 다 떠나가고 그랬던데 그래서 그때 한번 그때 먼저 떠나간 친구 대호를 떠나간 친구를 길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때 한 달간의 기억이 전혀 없다. 스스로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작용한 것 같아요. 스스로의 기억을 그냥 싹 지워버린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은 지났지만 아무도 이제 괜찮은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만 그냥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힘들지 않아서 겨우겨우 견딜 수 있을 뿐이지 아무도 괜찮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사실 그 떠나간 친구를 좀 보듬어주지 못했던 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요즘 더 들었어요. 사실 다들 이제 한 20대 정도, 평균 20대에서 그렇죠. 네, 네. 다 시작하셨을 네. 것 같은데 그게 좀 사실 그 무게감을 저희가 상상할 수는 없어요, 사실.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정말 너무 힘드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코레일 부당 이득금 반환 네, 그것 네.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있지만 안 하신 분들은 또 기사에서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뭐
뭐 선을 볼 수도 있고 아, 네. 소개팅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상대방에게 내가 빚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를 아팠어요.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건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네. 예. 그게 또 저희가 3년 뭐 넘게 이렇게 파업을 오래 하고 그러다 보니까 KTX 승무원이란 이력서에다가 쓰기도 참 어려웠어요. KTX 승무원 하면 파업한 애들. 딱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에서 그 이력을 보고서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KTX 승무원을 쓰지 않으면 나의 이력이 없어요. 그냥 몇 년이 훅 그냥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일을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또 이 일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한 친구는 그래서 저보고 공무원 시험 준비했다 그래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친구들이 거의 하는 일이 뭐 프리랜서를 일하시는 네. 분들도 많고요. 그냥 근데 거의 지금은 대부분 이제 가정주부신 분들이 제일 많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계속 승무원들을 하려고 했던 건데 네. 상대 측에서는 이제 힘이 있는 기득권들은 창과 들어주지 방패로 않고. 나와서 귀를 막고. 네, 귀를 막고 그랬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네, 좀 쉬어간 네. 댓글 몇 개만 읽어주시고. 네. 지금 이제 질문들이 올라온 게, 페이스북에 또 이런 질문이 올라왔네요. 신청 안 한 사람은 투표 못 하나요? 현장 투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장 투표는 이제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현장 투표를, 네, 현장 투표를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현장에 가셔서 투표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ARS 질문, 네. ARS ARS는 투표도 신청 네. 안 하셨으면 투표는 하실 수 없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방법적인 걸 말씀하시자면은 만약에 현장 투표냐 ARS냐라고 네. 했을 때는 이제 오늘은 현장 투표만 그렇죠. 신청하신 분들만 네.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아예 애초에 경선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은 이제 둘 다 하실 수는 없는 거죠. 예. 네. 전화 투표는 저희가 아까 네, 네. 표말을 한번 또 보여드리면서. 네, 이게 약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여기 지금 날짜를 보니까 받는 투표랑 거는 투표 두 가지로 나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다른 건가요? 받는 걸어오는 투표는 날- 전화가 오는 거고, 네. 거는 투표는 못 받으신 분들이 거는 번호로 전화를 한다는 그 말씀이신 그럼 거죠? 그동안은 제가 네. 양일간이라고 지금 안내 드렸었는데, 그럼 받는 날은 하루인 거네요, 결국엔? 네, 받는 날은 하루인 걸로. 아. 하루에 5번, 받는 날 하루에, 예를 들면, 호남권에 3월 25일, 토요일 날 5번의 전화가 오고요. 네. 혹시라도 이때 바쁘셔서 못 받으셨다, 전화를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3월 날. 26일로, 네, 걸려온 전화로 전화를 걸어주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권역별로 하루만 나한테 전화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같은 번호로 5번 걸려왔는데 못 받으셨다 한다면 그 다음 날 그 번호로 전화를 거셔서 내가 직접 투표를 하실 수 있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할 사항이, 전화투표 전화가 왔을 때, 이제 이 후보님이 1번이셔서 1번만 듣고 전화를 끊으면 무효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끝까지 다 들으신 후에 전화를 끊어주셔야지만 유효표가 된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굉장히 저희가 느낌이 좋은 게 네. 이재명 후보님이 번호가 1번을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후보님이 대선 후보님이 되셔갖고 대통령 후보로 나가셨을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네. 최대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1번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쭉 가게 될 텐데. 쭉 1번으로 네. 가면은 너무 좋겠다. 그럴 것이다. 겁니다. 예, 갈 네. 거다. 이제 오늘 또 얘기 지금 정보가 뭐냐면요. 오늘 모의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합니다. 모의 전화는 테스트죠. 네, 일종의 테스트 전화가 올 수도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점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TV 시청하시고 계시고요. 네. 지금 게스트로 김승아 KTX 열차 승부 지부장님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그럼 계속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또 파업하신지 투쟁을 하신지 지금 4천여일이 지났어요. 는 12년. 예, 12년이 지났는데 지금 사실상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고 당사자들은 지금 더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데 막상 문제를 일으킨 상대방은 코레일인데 네.
협상 테이블에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지금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고 있고요. 법적으로 다 끝났다. 법대로 해라.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할 말 없다라는 식으로 단절이 돼 있는 상태고, 또 이미 지금 철도 노조와도 지금 전혀 의사소통이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난해 철도가 파업을 장기간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합법 파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성과 연봉제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 파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철도공사에서 무더기 징계를 해서 89명의 분이 해고가 되셨고요. 266명 이상의 징계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그쪽에서 이제 불법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그래 너네들이 성과 연봉제를 가지고 파업을 했지만 중간에 박근혜 퇴진 운동에 합류했다. 그래서 정치 파업이다. 이거는 불법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이가 없는 거죠. 공사에서 계속 이렇게 오히려 본인들이 불법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죠. 굉장히 힘을 이제 휘두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참 뭐든지 굉장히 자기 편하게 모든 것을 자기한테 맞춰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성과연봉제를 강행할 때도 이사회를 강행하고 날치기 식으로 통과시켜 놓고서는 저희한테 그 내용 증명이나 지급 명령을 하는 거는 법대로 해야 되겠다. 꼭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맞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되고 있어요. 지금 네, 또 말씀 중에 잠깐 이게 또 댓글이 하나 올라왔네요. 오늘 수개표 하는 거 맞냐고 이 투표에 관한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것만 답변을 드리고 다시 이야기 좀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개표 하는 거 맞나요? 질문이 올라왔는데, 일단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결과는 순회 경선 때 끝나고 나서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TV 시청하고 계시고요. 김승아 KTX 열차 승부 지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면은 사법적으로는 사실 판단이 완료가 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건지. 어떤 분들은 재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재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아주 정말 획기적이고 아주 정말 치명적이고 뭔가 확 뒤집을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그 증거력이 있지 않으면 그건 쉽지 않다고 하지만 이것이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여론화되고 해결돼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모여지면 철도 노조와 철도공사와 간의 협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가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고, 또 이것이 저희 문제뿐만 아니라 또 KTX를 타시는 여러분들의 안전과도 연관이 되고요. 맞습니다. 또 철도라는 것이 전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재잖아요. 이런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코레일 철도의 민영화의 거의 첫 단추였습니다. 이렇게 외주 위탁을 한 것이. 그래서 그들이 우리 문제를 특히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낸 이유 자체가 저는 그런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첫 시작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바로 되돌리는 순간 모든 철도 민영화 같은 그런 정부의 그런 철도공사의 그런 계획들이 다 어긋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더 극구 더 말리지 우리가 슬리하지 못하게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게 어제 비용 면에서는 더 적게 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내비두는 것도 있고, 또 그 대형 로펌들을 이용해 가면서 몇십억을 써가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대법원까지 끌고 오게 만든 것도 결국엔 나라의 그런 세금으로 운영되는 철도공사가 그런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모든 철도를 운영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짜 이렇게 거대한 부패 세력에 맞서는 정말 용기 있는 투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긴 시간 지났지만 그래도 주변에 계속 응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좀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감사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게 계속 1인 시위라든지 파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신 거죠? 네, 지금 서울역과 부산역에서 일요일과 월요일 점심시간에, 그리고 부산역은 목요일 저녁에 1인 시위 선전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꼭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거를 잊게 되면 없어지는 거죠. 영영 모든 기억 속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역에서 또 승무원분들 뵙고 1인 시위하는 분들 보면
응원도 한마디씩 해주시고, 네, 포옹도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고, 이렇게 힘을 주시면, 네, 더 힘이 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정치권에서도 이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재명 후보님께서 제가 특히나 이재명 후보님을 이렇게 지지하게 된 이유가 저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네. 이번에 공공운수 노조와 이재명 캠프와 그 정책 협약을 맺었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노동권 보장하기 위해서 또 뭐 공사들 그 정부에서 지금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정규직이나 이렇게 상시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들은 다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정말 후보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님 그 공동 후원 회장도 네. 맡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네. 예,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지금 말씀도 하셨지만 이재명 후보님한테 네. 정말 이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네. 뭐 특별히 저희가 바라는 거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냥 지금 이대로 그 모습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믿고 따르고 또 지지하는 그 모습 자체가 이재명 후보님이시니까요. 그 모습이 변한다지만 않는다는 그런 미래를 보여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좀 뭐 공약이나 뭐 하시는 말씀이나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완벽하거든요. 네. 사실 많은 후보들이 네. 좋은 말씀들은 정말 많이 하시고 공약들도 그렇죠. 정말 많이 네, 쏟아내세요. 공약에서는 별로 별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그것을 정말 실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관건인 네. 거죠. 네. 또 이 후보님의 이제 말씀 중에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거 몇 개를 좀 네. 이렇게 정리한 게 있는데, 네. 딱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고 분명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고 생각한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던 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네. 있는데 분명히 한 번 말씀하신 거는 꼭 지킬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도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을 네. 저도 지지하고 있고 네. 꼭 지키실 거고 또 정말 약자 편에서 약자들을 위해서 정말 법도 약자의 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해주실 거라고 정말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동 후원 회장으로 있으신데 앞으로 뭐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 게 혹시 있으세요? 뭐 활동은 뭐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경선 있는데요. 저희 그 조합원 분들한테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십사 뭐 부탁도 드리고 있고 또 앞으로도 또 정권 교체 또 저희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 많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또 저희가 지금 4,000일 동안 이제 수행을 하면서 받은 트라우마, 아까 말씀드린 이대생들의 트라우마가 결국에는 사회로부터 받은 상처는 결국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워져야지만 완전히 치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리고 저희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모든 네. 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도 항상 깨어있는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열심히 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용기 있는 정말 투쟁해 오셨고 네. 오늘 여기 오신 것도 진짜 용기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가 정말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일단 이것도 댓글 중에 또 이런 게 올라왔네요. 현장 투표 지문 인식 방식인가요? 사인인가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는데 지문 인식은 아니고요. 현장 투표하실 때 신분증을 챙겨 가시잖아요. 신분증으로 얼굴 대조하고 사인하고 도장 찍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대범님은 또 이런 글도 올라왔네요. 투표하러 갔다가 와이프 만났습니다. 라는 글도 올라오고요. 서로 숨기시는 건가요? 집에서는 서로 대화를 안 하시는 비밀 투표. 비밀 투표. 네.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모두 자기 자율성을 인정하는 네. 그런 굉장히 민주적인 집안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2시 45분 지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또 다음 벌써 이런 시간이 만들었네요. 방송을 위해서 네. 50분에는 또 여기를 비워야 돼요. 네. 오늘 이재명 TV 네. 김승아 노조 지휘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충분히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후보님께서도 이거를 또 챙겨 보신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꼭 보셔서 아마 다 또 수렴해 주실 것 같고요. 사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와 계시긴 해요, 여기. 항상 와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또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또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그중에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사천일이 맞아서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처받았던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너네들 꽁꽁으로 정규직 되려고 한다. 떼써서 정규직 되려고 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너네들 거저 먹으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KTX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한 것이지 비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외주위탁 되는 직원이 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 그것이었고, 근데 지금 여전히 철도 안에서는 정규직들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게 나가게 되면은 그 자리를 똑같이 정규직으로 채우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업무 자체를 외주위탁한다든지 자회사에 넘김으로써 비정규직만 점점 늘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정규직이라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절대 실력이 모자라거나 낮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왔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루트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이것을 통해서 약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계급을 나누고 이 사람을 갈라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합해서 사실 저희가 같이 싸워 나가야 되는 곳은 이제 사용자, 고용자들 측인데, 우리들끼리 싸우게 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앞에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직까지 지금 횟수로 12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싸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재 서울역과 부산역이라고 네, 하셨죠? 네, 네. 그 시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울역에서는 11시부터 네. 1시까지 하고 있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점심시간에 네. 하고 있고, 부산역에서는 목요일 저녁 7시에 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게 되시면 네. 좀 함께 지지해 주시는 네. 그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네. 포옹도 한 번씩 해주시고 네. 그만큼 또 힘이 되는 게 없잖아요. 이 포옹, 따뜻한 그 마음 안에 아마 포옹을 해주신 분의 모든 마음이 다 표현이 될 것 같은데 네, 변태로 오해 안 하실 거예요. 변태로 오해 안 하실 거고 그냥 이 말씀만 하시면 돼요. 응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라고 네. 하면서 이렇게 포옹 한 번씩 딱 해주시면 정말 힘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어려운 자리. 제가 사실 어제 이거 계속 유심히 보고 신문 보고 뉴스 보고 하면서 어제부터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아마 그래서 제가 면도하다 이게 상처가 나겠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도 이제 마음이 되게 무거웠는데 이제 김승아 주장님께서 오셔서 인사를 나누는데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굉장히 좀 네,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거 동료. 네, 오늘 현장 투표 6시까지 네, 전국 어디에서 신분증 들고 가시면 된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이제 3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3시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빨리 가셔서 또 현장 투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시원님 마지막 네, 말씀. 오늘 지금 이재명 TV 저희 시청하고 계시고요. 지금 2020 프로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또 2시 저희가 2시에 찾아뵙지만 또 3시 또 4시 또 각각 또 네.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요. 네. 다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또 이재명 송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네, 웃은 이유가 뭐냐면 네네. 이제 이신혜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 PD님께서 노래 저희가 또 네. 시간은 또 칼같이 지켜야 돼가지고 노래를 하라고 네, 제가 빨리 말을 끊고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도는 우리 땅을 이제 네. 개사한 네. 이재명 송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신호 주시면 노래 이제는 이거 좀 잘 맞추는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민주당 이재명 적폐청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좋아 민주당 이재명 국민들도 이재명 우리 모두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적폐청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좋아 민주당 이재명 국민들 하시면 되고요. 이제 네. ARS 투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권역별로 날짜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시는 지역의 권역에 따라서 그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요. 날짜가 다르게 아마 전화가 올 거예요. 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호남권에는
이번 주 25일, 26일 토요일, 일요일 날 ARS 전화가 올 겁니다. 그럼 네. 그때 받으셔서 이제 ARS 투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충청권에는 27일, 28일 월, 화 양일간 그 ARS 전화가 올 예정이고요. 영남권에서는 29일, 30일 수, 목입니다. 양일간 또 전화가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강원, 제주에서는 3월 31일 금요일부터 4월 1일 토요일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5번에 걸쳐서 네. 전화가 온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받으시면은 투표를 하실 수 있고요. 네. 혹시라도 못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걸려온 전화 번호로 다시 거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 거는 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또 받는 투표, 거는 투표 날짜가 다르게 돼 있는데, 예, 이게 하루만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건지 좀.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네, 다시 체크를 확인을 해서 좀 바로 해주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 네, 거고요. 네. 또 하나 전화 투표로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끝까지 듣고 나서 끝까지 듣고 네. 나서 1번만 듣고 나서 끊으면 안 되고요. 1번, 2번, 3번, 4번까지 다 듣고 나서 전화를 끊어야지 그게 유효표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재명 후보님이 이제 경선 번호 1번을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뭐 누구 뽑으시겠습니까 했을 때 1번 뭐 이재명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내가 1번 누르고 바로 끊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끊으시면 무효가 된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모든 전화를 다 받으시고 안내해서 완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네. 끊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네. 저희가 그 앞에 내용은 저희가 체크가 되는 대로 바로 네.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TV 시청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 현재 김승아 KTX 열차승무 지부장님 모시고요. 불법 도급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법원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저희가. 근데 아까 또 1심과 2심에서는 또 승무원이 이겼었기 때문에 네. 또 1심에 대한 그 결과로 인해서 그동안 못 받으셨던 또 임금을 받으셨었던 게 있으셨대요. 네, 그게 1심 때, KTX 승무원이 철도공사가 직원이 맞다. 그러니까 KTX가, 승무원을 사용한 것이 맞다라는 사용자성이 인정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복직이 되는 날까지 이제 이 사람들한테 임금을 지급하라라는 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월급을 이제 다달이 받았는데, 그거 저희가 한 4년 정도 받았어요. 네. 그런데, 다 이제 대법원에서 이것이 판결이 뒤집히면서 이 총 4년 동안 받은 금액이 8,640만 원이었어요. 그 돈이 전부 다 부당이득이 돼버려서 그것을 전부 철도공사에다가 반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요? 코레일에. 네. 그래서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철도공사가 저희한테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서 네. 이제 반환해라라고 지금 계속 통보가 오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처음에는 판결 난 이후에 바로 온 게 아니라 네. 작년 그 4월 13일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날 딱 그 총선 전까지는 혹시나 얘네들이 뭔가 시끄럽게 할까봐 아무 일도 안 하다가 13일 날 딱 저희한테 내용 증명이 왔어요. 그때부터 5% 이자를 붙인다. 그리고 올해 1월 딱 1월 1일 그때 또 철도공사가 저희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 1월 소송을 1일부터. 걸었다고요? 네. 소송을 걸어서 이게 반환 지급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네. 이제 서류를 받았는데 지급 명령서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15%의 이자를 물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8,640만 원에 15%에서 한 달에 지금 108만 원씩 이자가 붙고 있고요. 1인당. 네. 그래서 올해 이번 달 지금 1억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코레일이 그러니까 그 KTX 그 승무원들을 상대로 법원에 부당 이득금 반환 명령이라는 걸 청구를 했대요. 네. 그래서 사실 1심의 그 결과로 인해서 4년 동안에 그 못 받으셨던 임금을 받으셨던 건데 이게 정당한 임금을 받으셨던 건데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릴레이로 출연해 만들어가는 소셜 라이브 방송입니다. 내가 이재명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내줄 대한민국의 모든 이재명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출연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모두 출연 의사를 밝혀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뽑아서 여기 네. 나오실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 이재명 TV 출연합니다라는 메일 제목으로 하셔가지고, 그 이름, 연락처, 그리고 간단한 자기소개와 출연하고 싶은 이유, 또 후보님을 지지하는 이유, 이런 몇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이제 이재명 TV에 네. 출연하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 판넬이 없는데, 그 이메일 주소는요, jaemyung@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지난번에 전환법 소개해 주셨던 네. 청년분도요, 출연 신청하셔가지고 될 줄 모르고 오. 출연 신청하셨는데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지금 이제 댓글들 올라오는 것 중에 네. 현장 투표하고 오셨다고. 아, 네, 네. 가장 중요한 현장 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오늘 6시까지죠? 네, 오늘 6시까지. 6시까지 네. 전국의 어떤 곳에 가서든 네. 신분증 지참해서 아, 네. 신분증 지참해서 네. 투표소로 가셔서 6시까지 또 여러분들의 많은 현장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자기가 사는 곳에서만 투표가 가능한 건가요? 전국 어디든. 전국 어디든요? 네. 어디 가서도 네. 내가 신분증만 있으면 맞습니다. 투표할 수 있다. 네, 그렇군요. 6시까지. 네, 신분증만 있으시면 뭐 지금 어디 계시든지 상관없이 투표하실 수 있겠네요. 네, 네. 요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2일 현장 투표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단 하루 동안 네.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예, 잊지 마시고 6시까지 투표하시고요. 혹시 권리당원이신 분들은요. 오늘 현장 투표 하셔도 되고 혹시 못하실 경우에는 권역별로 진행되는 ARS 투표 그때까지 기다리셔서 ARS 투표로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들어주셨는데요. 특별 게스트분이 오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게스트 분은 누구시냐면요. 네. KTX 여승무원 그 김승아 그 노조 지부장님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좀 늦게 했네요. 네. 한참 기다렸습니다. 네. 저는 2004년에 KTX 개통했을 때 1기 승무원으로 일하다가 2006년에 파업을 하면서 해고가 돼서 지금까지 열심히 투쟁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아직까지 투쟁하고 있는 승무원 김승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뭐 그래도 저희가 첫 질문을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공식 질문이죠. 네네. 이재명 후보님은 지지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도 오게 됐죠. 네네. 혹시 네.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네. 잘은 사실 처음엔 잘 몰랐는데요. 이제 저희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러면서 저도 이재명 후보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분의 매력에 좀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그 발언하시는 거나 생각하시는 거나 굉장히 확고하시고 명확하시고 그런 부분이 좀 신뢰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항상 생각해도 공약 이행률 96%. 네. 너무 놀랐죠. 너무 멋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게 또 편말도 있었죠? 얼마 전에 그 공약인을 지금, 네, 치웠네요. 지금 없지만, 네, 96% 네. 하신 그 공약들에 대해서는 네. 다 지켜주시고 계시고 네. 있어서 네. 또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KTX 여승무원 김승아 노조 지부장님과 나눌 이야기는요, 앞에 또 말씀을 해주셨듯이 2006년 3월 1일 파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지난 10일 4,000일이 또 지났다고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으며 또 현재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궁금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예, 그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네. 잠깐 광고 네. 듣고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많죠? 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광고이기 네, 때문에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금방 네. 빨리 제가 광고를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번 모인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재명 후원회로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1,000원부터 판넬? 네, 아니요. 제가 들고.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환경들은 열악해져 네, 가고요. 네. 음. 당시 그러니까 철도청이지만 지금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그렇죠. 네, 그 말씀하시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직원을 뽑는다고 해서 이제 가셨던 건데
약간 직원이 아닌 것처럼 보였고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으셨다. 네. 예. 저희는 어쨌든 KTX 승무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 간 거였지 비정규직 뭐 자회사 직원이 되기 위해서 그걸 했던 거 아니고 KTX 승무원이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그 길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당시 또 대대적으로 또 홍보를 했었다고 해요. 그렇죠. 네, 지상의 스튜어디스 하면서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KTX 승무원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러워하셨어요. 되게 좋은 직업 갖게 됐다. 그리고 그때 사실 그 KTX 승무원,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런 다른 회사와 전형이 동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KTX 승무원 합격자 발표가 제일 먼저 났어요. 그래서 좀 만약에 KTX 승무원을 선택해서 연수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회사 면접은 못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그때도 저희 부모님께서도 민간 기업과 공기업 철도청이랑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네. 된다. 당연히 KTX 승무원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KTX 승무원을 선택하고 마지막 그 다른 대한항공이나 이런 면접을 포기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지금도 뭐 공기업이라 그러면 최고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KTX 이제 일할 때 사람들이 물어봐서 월급 얼마 받아요? 되게 많이 받으시겠어요? 되게 좋으시겠어요? 막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실상 들어가 보니까 너무 아닌 거죠. 그래서 좀 어떻게 말도 못하고 좀 끙끙 앓았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실질적인 정규직도 아니었고 여러 그렇죠. 가지. 네. 또 그 후에 보니까 2008년도에 보니까 승무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하게 되셨어요. 네. 그 이유가 뭔가요? 그게 2006년부터 저희가 파업을 하게 됐고 이런 간접 고용된 상태로는 KTX 안전을 제대로 담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철도공사에서 말하는 게 KTX 승무원들을 자회사 외주 위탁한 것은 이 사람들은 안전 담당이 아니고 서비스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업무만을 외주 위탁한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승무원이 열차 안에서 안전을 담당하지 않으면 도대체 왜 필요가 있을까요? 네, 열차 안에서 만약에 뭐 아프신 분이 혹시 발생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면 열차 안에서 열차 팀장님이 계시고 저희 승무원 내부 모두 다 무전기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무전기를 가지고 모든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운전하시는 기장님한테 바로 연락을 드리고 또 다음 역에도 연락을 드려서 뭐 구급차를 준비해 달라든지 뭐 그리고 전체 총괄하는 그 관제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지금 열차에 문제가 생겼다 뭐 이렇게 이거를 뭐 열차 간격 조정을 해주십사 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협업을 통해서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승무원만 따로 자회사. 얘네들은 이제 같이 일하지 않는 존재.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안전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모든 문제가 사실 한 명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철도 일이라는 것이 다 이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를 KTX 승무원 자체를 철도공사에 직고용을 해야 된다.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하는 건데 그것을 철도공사가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업을 하게 된 거였고요. 저희를 지금 자회사 소속이었던 그 홍익회라는 회사 자체도 좀 저희 승무원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도 있었고 그 저희가 자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착취하는 금액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 왜 저희가 1년 뒤에 2기 승무원 뽑았는데 네. 1기 승무원들이 1년에 그 경력이 생겼잖아요. 네, 네. 그러면 경력에 따라서 이제 월급이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1기 승무원 월급은 동결한 채 2기 승무원들 월급을 깎았어요. 어머.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되게 주먹구구식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철도공사에서는 승무원들한테 지급하라고 뭐 유니폼비, 가방, 락커비를 다 거기에 그 돈에 집어 넣어서 이제 홍익회한테 지급을 했는데 홍익회에서는 그것을 승무원 개인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야. 그런 식 이중적으로 착복을 하고. 뭐 인센티브 주는 것도 중간에서 아예 커트해서 자기네들 착복하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근본적으로는 사실 자회사 소속으로서는 안전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제일 컸죠. 그렇게 열심히 2006년부터 파업을 네. 하면서 이렇게 싸웠는데 열심히 정말 많이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겠습니다. 네. 네. 1,000원부터 1,000만원까지 후원 가능하며 10만원까지는 연말 정산 시 전액 환급되니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www.위ijm.com 이재명.com에서 접수 후에 안내받은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해요. 네, 함께해요. 네, 오늘 그리고 김승아 열차 승무 지부장님께서도 네. 그 이재명 후보 공동 후원회장으로 또 계신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군산 이 질문이 하나 올라왔네요. 네네. 네, 군산은 어디에서 투표를 하냐고 질문이 올라왔는데 여기를 답변을 드릴게요.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주소를 불러드리면 군산시 축동로 132 서흥남동 763-2 네, 다시 한 번 더 주소를 드릴까요? 네, 답변이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 네, 서흥남동 763-2 이쪽으로 가셔서 투표를 하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죠. 예, 오늘 게스트 분인 김승아 KTX 열차 승무 지부장님과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아까 소개를 또 해주셨는데 지난 2월 10일 날 네. KTX 여승원 파업하신 지 4,000일이 되셨다고. 예, 네. 참 힘든 기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먼저 좀 심정이 어떤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 했었는데요. 한 일주일, 한 달이면 끝나겠지 했던 그 투쟁이 이렇게까지 길어져서 참 되게 안타깝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좀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그 KTX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것이 저희가 옳고 저들이 잘못했다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로 질 수가 없는 싸움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제까지 뭔가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지속을 해왔었는데 세상이 시간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또 더 사회적으로 힘든 분들이 점점 더 생겨나고 그래서 좀 4,000일을 맞아서 좀 많이 힘든 것도 있었고 되게 안타까운 것도 많았고 좀 그랬습니다. 그 숫자를 센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이만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옳은 것이 끝까지 이렇게 정의가 이긴다라는 네, 것을 좀 그럼요.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그렇게까지 싸웠는데 결국에 쟤네들 뭐 흐지부지 다 뿔뿔이 흩어졌다 이런 결과로 남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사실 지금 말이 4,000일이지 네. 10년이 넘는 기간이에요. 실제로는 그 횟수로 따지면은 1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이 파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요. 네. 간단하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저희가 2004년에 채용될 당시에 홍익회라는 자회사에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KTX 승무원을 모집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했던 건데 그때 저희가 무슨 자회사 뭐 비정규직이니 이런 거에 대한 사실 개념이 잘 없던 때였어요. 저희가 다 사회 초년생이었고 그런데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뭔가 홍익회란 이름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냐. 그래서 저희가 연수를 받던 철도청이었거든요. 네. 철도청 분들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이게 뭐냐. 왜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뭐 지시를 받고 뭔가 그래야 되냐 했더니 지금은 철도청이기 때문에 공무원 기호가 없다. 그런데 1년 뒤 2005년에는 철도공사가 될 것이다. 그때 되면은 너희들이 정규직으로 이제 제대로 철도공사의 직용으로 채용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저희는 들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철도청이었잖아요. 정부가 저희한테 거짓말을 하리라고 사실 상상도 못했던 거죠. 물론 계약서상에 저희가 그렇게 뭐 써 있는 걸 본 적은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만나는 철도청 분들은 모두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앞으로 철도청에서 철도공사가 되면은 뭐 너네가 이런 자격증을 따면 나중에 철도공사 직원이 됐을 때 인센티브 이렇게 잘 받을 수 있어. 뭐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격증도 따고요. 열심히 공부도 했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점점 해결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 현재는 나온 상황인데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1심이랑 2심에서는 법원이 코레일한테 이제 불법 파견했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인정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법원을 한번 믿어보자라고 네.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네. 1심과 2심에서는 맞다.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을 고용하고 사용자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그랬는데 대법원에서 갑자기 2015년 2월 26일 날 갑자기 패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판결문을 봐도 되게 내용이 별로 없는 게 그냥 어떤 근거를 대고 어떤 증거를 대도 그냥 부족하다. 그냥 그렇게까지 볼 수 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결론을 딱 내버리는 거죠. 저희로서는 이거는 저희를 패소시키기 위해서 짜맞추기식으로 판결문을 만든 거다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는 승무원분들이 이기셨었어요. 근데 네. 대법원에서 갑자기 또 뒤집힌 네. 거예요. 마지막 판결로서 이제 법적인 판결이 네. 이제 대법원인 건데. 되게 당황스러운 게 저희가 다른 노동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증거가 많아요. 철도공사에서 채용도 했고요. 철도공사에서 교육도 시켰고 철도공사에서 어떻게 일하라는 지침도 있었고 징계도 있었고 모든 것이 지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패소를 하는 원인으로 잡은 게 철도 그 유통에서 그 홍익회라는 회사에서 사무실이 따로 있었고 유니폼을 지급했고 가방을 지급했고 막 이런 서류상의 그런 문건만 가지고 얘네 독자적으로 홍익회에서 운영한 거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기 승무원의 월급을 깎는 식으로 철도공사가 얘네들이 월급을 얼만큼 줘야 된다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적게 준 것이 차이가 있게 준 거다. 얘네들 독자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한 거다라는 그런 증거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코레일에서도 보면은 겉으로만 제가 우리의 승무원이다, 막 우리가 그렇죠. 이만큼 하고 그렇죠. 있다라고만 그렇죠. 보여주기식만 했던 거고 속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그렇죠. 홍익회라는 자회사의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네. 불안정적인 네. 신분으로 그렇게 하셨던 거고. 네, 결국은 그냥 네. 그렇게 홍보하는데 이용했고 또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여성 뭐 20대 젊을 때 예쁘게 있는 그런 여성들을 그냥 꽃으로 잠깐 이용하고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네, 제가 지금 이재명 TV 시청을 하시고 계시고요. 네, 워낙 예. 이 오늘 사안과 그리고 또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지 이야기가 무겁다 보니까 저도 같이 이제 마음이 무거운 것 같은데 네, 벌써 20분이 흘러가고 있네요. 네. 광고 한번 할까요? 네, 저희가 한번 그래도 좀, 네, 이거 왜냐면 좀 너무 쉬어가는 무거워서. 의미에서 네, 알겠습니다. 광고를 한번 광고로 하고. 노래, 와. 이게 또 피디님께서 노래를 부르라고 노래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네. 이재명송, 예, 이거 아마 한번. 그동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네. 이 비행기에다가 저희가 가사를 개사해서 예, 만들었습니다. 저희 굉장히 화음도 잘 맞습니다. 네. 네. 알아서 자체 화음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2번 할 건데 한 번 같이 해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신호 주시면 네. 바로 또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대통령은 이재명, 적폐청산 이재명, 우리들은 이재명, 이재명 좋아. 한 번 더 하네요. 대통령은 이재명, 적폐청산 이재명, 우리들은 이재명, 이재명 좋아. 이재명 화이팅! 화이팅! 어우, 네. 오늘은 더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네네네. 사실- 지부장님도 잘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 터질 것 같은데? 집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도 네. 노래 부르는 부분 나오면 돌려요. 앞으로 당겨요. 제가 저의 모습을 잘 못 보겠더라고요. 네네. 아, 그리고 잠깐 여기 질문이 몇 가지 나와서요. 네. 네네. ARS로 신청한 사람은 ARS로만 투표가 가능하죠. 네, 맞죠. 이게 예, 현장 예. 투표는 신청하신 분들만 네, 현장 맞습니다.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ARS는 이제 전화가 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질문도 왔네요. 오늘 몇 시까지 현장 투표하나요? 오늘 6시까지. 6시. 네, 6시까지 하기 때문에 현재 시간 2시 20분, 한 4시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빨리 가셔서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지금 오늘 또 현장 투표 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이제 가셔서